그래서 대학에서 주당 채플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1학년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요게 굉장히 많고요. 2학년, 3학년, 4학년, 고학년으로 갈수록 채플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초중고 65개 학교 그리고 대학교 102개 학교 이 중에 실제 저희들이 설문 우편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접촉을 해서 26개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76개 학교를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조사한 내용은 학교 정관에 어느 정도 기록이 되고 있는지 정체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채플 기독교 과목 그리고 기독교 관련한 비교과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초중고의 경우는 교목실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다만 교목실의 평균 인원이 초중고를 이렇게 합산해 보니까 한 명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목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 교목실을 운영하고 있는 교목, 목사님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적게 배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초등교의 경우 기독교 정신이 어느 정도 표기되어 있는가? 정관에 보면 대부분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학교가 기독교적 정체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 10점 만점을 주고서 표기를 했는데 평균 한 8.29점 정도 이렇게 표기를 해서 비교적 높은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현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대학의 경우는 홈페이지와 모든 자료를 종합을 해보면 홈페이지에 기독교 설립 이념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97% 거의 대부분이 홈페이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실은 법적인 부분으로 가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정관에까지 표기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에 있어서 한 76% 정도만 정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상에 기록된 것과 정관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다소 차이가 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채플입니다. 채플의 경우 초중고 같은 경우 채플 편성 방식이 정규 시간에 편성이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 제일 많고요. 주 1회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채플 유형에 있어서 초중고의 경우 전학년이 참여한다 63%, 다시 말하면 대그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채플의 방식은 대그룹이다 보니까 전통적인 예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좀 많고요. 이 부분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대학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초중고의 경우는 소그룹이 아니고 대그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대학의 경우는 채플이 있다가 82.3%, 그 중에서 채플을 일부라도 필수로 하고 있다 하는 학교가 7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1학년 혹은 특정한 학과, 주로 이제 신학대학 기반으로 세워진 학교들일 경우는 신학과라든지 기독교 교육과라든지 기독교 관련 학과들에게만 필수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주당 채플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1학년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요게 굉장히 많고요. 2학년, 3학년, 4학년, 고학년으로 갈수록 채플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플의 형식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예배 방식, 예전적 차원에서의 예배 방식, 그리고 문화 콘서트, 인성그룹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실태 조사에서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제 인식 조사 중에 일부 나온 조사들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채플의 형식은 인성교육이라든지 소그룹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원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아마 인식조사는 조금 더 보완이 되면 그때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식과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의 채플의 유형이 조금 다르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교 수업입니다. 이제 채플이 끝나고요. 종교 수업의 경우 시수 편성에 있어서 초등 같은 경우는 모든 학년에 편성을 한다가 제일 많은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 모든 학년보다는 일부 학년에서 편성하는 경우들이 많고 종교 수업의 편성 방식은 정규 교과 시간 그리고 창의 체험 학습 주로 정규 교과 시간에 편성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학의 경우 기독교 교과 운영입니다. 기독교 교과 운영하고 있다. 88.2%, 그 중에 일부라도 필수로 하고 있다라고 한 학교가 64.5%.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부
그러니까 뭐 신학 계열이든지 기독교 교육 계열이든지 뭐 포함을 해서 하나라도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필수로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전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또 줄어들었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만 그냥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이 안에 담아놨고요. 이 내용들을 조사하면서 한 4가지 정도 함의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종교교육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거 국가에 저희가 좀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종교교육의 자유가 없는 기독교 사학의 현실 속에서 국가의 교육 정책을 이제는 좀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거에는 초중고에만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규제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학에까지 그런 규제들이 상당히 많이 심각하게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권위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법적인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학교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별로 맞춤형 채플이나 교과를 운영을 해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학생들에게 이것도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질문했을 때 기독교 채플이라든지 교과들이 본인의 인성, 기독교에 대한 이해, 신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말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사실은 교육 현장에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에 맞춰서 좀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학교들도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기독교 사학에 신실한 교사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제도적, 법적으로 교사를 이렇게 운영하기 어렵다 그러면 사실은 교과를 맡고 있는 교사들 자체가 교육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실한 교사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 공청회 때도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챗 GPT에게 기독사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할까? 신실한 교사라고 대답을 했는데 엊그제 제가 또 한 번 물어봤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교사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래서 교목 목사님들이나 학교 교장, 이사장님들께서는 교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연구 소그룹이라든지 신앙 소그룹을 잘 만들어주고 지원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총회나 교회의 역할도 있습니다. 현재 교목 목사님들을 한 분 정도 두기도 빡빡한 실정이기 때문에 교회라든지 총회에서 일정 부분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서 종교교사를 파송하는 방식으로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종교 수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책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